안녕하세요. 12학년 고진경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AP Economics, 마이크로랑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. 앞으로 이 시험들을 보실 학생분들에게 이 과목들이 어떤 개념들을 다루는지, 또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이크로와 매크로는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해드릴 건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즐겁게 공부했던 과목들이 이 두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AP 5개를 한 번에 보면서 어려운 과목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는데요. 그래도 이코 문제를 풀 때는 힐링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. 물론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고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과목이었습니다. 네, 마이크로는 개인과 기업들의 소비, 생산 등을 다양한 그래프로 다루는 과목인 반면 매크로는 국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매크로에도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요. 마이크로만큼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는 없습니다. 이 둘 중 어느 것이 쉽냐고 물어보시면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주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두 과목 모두 난이도는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다만 마이크로는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를 하면 쉬워지지만 매크로는 문제를 풀 때 전체적 흐름을 이해해야 하고 또 답에 도달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정말 다양해서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문제를 풀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마이크로와 매크로는 둘 다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중 첫 단원은 두 과목이 겹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두 과목 모두 시험에서 80% 정도를, 즉 90점 만점에서 70점 정도를 맞으면 5점이 나오는데요. 생각보다 컷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코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비교적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컷이 높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5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저도 처음에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거부감도 들었고 헷갈리기도 했는데요. 조금만 노력을 하다 보니 실력이 바로바로 올라서 점점 동기부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. 이 시험들을 봐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. 마이크로, 매크로 모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가 문과인 학생들이라면 이 두 과목 모두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따로 학원을 다닌 적은 없고요. 마스터 프랩에서 써니 선생님의 인강을 보며 두 과목을 준비했습니다.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선생님이세요.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인강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 써니쌤 인강을 들으면서 그런 기분을 느껴본 기억이 없어요. 매번 학생들이 헷갈려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매번 완벽하게 이해한 채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, 매크로를 둘 다 보는 학생이라면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할지가 고민이 클 텐데요. 두 과목이 이어지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를 먼저 공부했어요. 마이크로는 말 그대로 미시경제학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반면 매크로는 더 큰 폭으로 나아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먼저 익히고 매크로를 공부한다면 이해력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조금 많은 과목을 한 번에 보다 보니까 시간적 부담이 좀 컸는데요. 그래서 저는 고2 2학기 기말이 끝나고 바로 이콘 공부부터 시작했어요. 12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. 전 조금 빠른 페이스로 인강을 수강했습니다. 써니쌤 인강으로 마이크로, 매크로 각각 47개의 강의가 있었는데요. 저는 하루에 6강 정도는 봤고요. 주말에는 조금 더 봐서 한 과목당 인강 1회차는 일주일 안에 다 돌렸습니다. 물론 이렇게 한 번 급하게 봐서 바로 이해가 될 과목들은 아니었고요. 저는 그래서 이콘을 끝내고 다른 과목들을 조금 공부한 뒤 복습 차원에서 이콘 강의를 다시 2번씩 돌려봤습니다. 마이크로, 매크로 모두 각각 인강을 총 3회차까지 돌렸고요.
두 번째 들을 때는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들을 수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단계였고, 세 번째 들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. 마이크로, 매크로 두 과목 모두 공부를 하면서 팁 몇 가지는요. 일단 첫 번째로 필기 꼭 잘하기입니다.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예시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까지 모두 필기했고요. 이게 나중에 복습을 하다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된 채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지 말 것. 이코는 앞 단원들에서 점점 베이스를 쌓아가며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앞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절대 뒷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직접 그려보기입니다. 그냥 빈 종이에 그래프를 처음부터 레이블링까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. FRQ에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이죠. 네, 잠시 후 이콘 그래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. 저는 개념 인강을 듣고 써니쌤의 문제풀이 인강도 들었는데요. 사실 저는 전년도 AP 시험지들을 구매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 문제들도 풀었습니다. 이 둘 중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써니쌤 문제풀이 인강에서 풀어주시는 문제들이 예전 시험지 문제들이랑 똑같더라고요. 시험지를 구매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꼭 문제풀이 인강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실제 AP 문제들은 바런스나 프린스턴 같은 교과서들에서 나오는 MCQ랑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험지들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. 그리고 컬리지 보드에 무료로 올라와 있는 FRQ 문제들은 무조건 시험 전에 풀고 들어가야 합니다. 저는 2010년부터 2023년도 FRQ들을 모두 풀었는데요. 만약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된다면 2018년도 정도부터 풀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막상 시험을 보니까 최근 문제들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. 저는 시험 때 시간은 두 과목 다 MCQ, FRQ 모두 충분했습니다. MCQ는 70분 중 15분 정도가 남아서 헷갈리는 문제들을 다시 볼 수 있었고 FRQ는 60분 중 2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. 시간적 부담은 전혀 없었던 시험이었어요. 근데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랑 매크로 제 노트 필기를 보여드릴 건데요. 이렇게 그래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저는 노트 필기를 할 때 그래프 위주로 마이크로는 필기를 했어요. 이렇게 있고요. 네, 그리고 매크로는 비교적 그래프보다는 개념들이랑 암기할 게 훨씬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필기를 했습니다. 그래프는 비교적 쉬워요. 네.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마이크로, 매크로 모두 쉬운 과목들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조금만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.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면 방금 보셨던 그래프들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시간을 꽤 투자하셔야 하고 인강은 최소 2번 정도 봐야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 두 과목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마지막에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미리 시작하셔서 복습을 하면서 점점 쉽다고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할 만큼 어려운 과목은 또 아니고요. 저는 바런스나 프린스턴 문제들은 실제 AP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 풀었고요. 실제 시험지들만 풀었습니다. 혹시 후배님들 중 마이크로, 매크로 중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 필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언급했던 실제 시험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다 드립니다. 실제 시험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 있고요. 오래된 문제집들도 몇 개 있는데 띄엄띄엄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하세요.